이제 오늘 난리도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은 거를 두고 특혜다 뭐다 그거에 이제 오늘 월요일 아침부터 불을 지핀 건 이원석 검찰총장이었죠.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원칙 지켜지지 못해 국민께 사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아침부터 죄다 이 얘기예요. 죄다 이 얘기인데 이 와중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포인트가 이원석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수사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해설이 나온 기사도 있고 없는 기사도 있는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경우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왜 웃기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그 당시엔 총장이었죠. 총장은 수사 지휘를 배제한다 이렇게 지휘를 했어요.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수사 지휘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총장한테 보고가 없어졌어요. 추미애가 명령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배제한 그게 지금까지도 4년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법무부 장관도 박범계로 바뀌었다가 지금 한동훈으로 바뀌었다가 계속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바뀌어오는데도 그 새로운 법무부 장관들도 이 수사지휘를 바꾸지 않았고 그 다음 검찰총장들도 이거에 대해서 수사지휘 바꿔주세요 라는 말을 없이 현재도 그 추미애의 수사지휘가 4년째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웃긴 게 민주당이 총장 패싱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총장 패싱이라는 말을 당신들이 쓰면 안 된다. 총장 패싱으로 까는 건 웃기는 거다. 그러면 당신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이제 무효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당신들이 먼저 얘기를 하든가. 당신들도 이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놓고서 총장 패싱으로 까는 건 웃기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끝나도 문재인 정부잖아요. 몇 달 동안, 2달 동안 대통령 선거 끝나고 문재인 정부가 수사지휘권을 취소하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한동훈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취소하든 했어야지. 이 과정에서 누구도 신경 안 쓰고 있었잖아. 왼쪽이고 오른쪽이고 국민의힘이고 더불어민주당이고 이제 와서 이걸 가지고 수사지휘권 패싱이라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건 웃기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이러니까 요렇게 되니까 말문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을 돌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디올 가방은 아니잖아 요렇게 이제 말이 바뀌는 겁니다. 아침에는 이렇게 막포하다가 잠깐만, 그러니까 민주당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수사지휘권은 우리가 없앤 거 아니야? 얘들아 빨리 논리를 만들어. 그랬더니 디올 가방 그러는 거예요. 디올 가방은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는 몰라도 디올 거는 수사지휘권이 있는 건데 총장을 패싱한 거 잘못된 거 아니야? 요 논리가 나오자마자 요 논리에 따라 이원석 총장도 이거에 대해서 나한테 보고 안 한 거에 대해서 감찰을 하겠다. 이 감찰을 하겠다가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사직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사표 던지고 여사를 조사를 했는데 어쨌든 조사 못하고 있는 걸 조사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를 감찰을 당신 뭐야 하면서 이원석한테 항명하면서 사표를 던진 사람이 나오고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장도 총장님 죄송합니다 그건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서울지방중앙지검에서 나오는 논리가 또 재밌어요. 즉흥적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총장님한테 보고 의무가 없잖아요. 수사 배제가 되셨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이걸 수사하려고 이렇게 해서 제3지대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조사하다가 보니까 여사님하고 이 가방건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돼서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가방건도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즉흥적으로 그런 거니까 총장님을 패싱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요렇게 지금 중앙지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흥적이다. 요게 이제 또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즉흥적의 방점이 찍히니까 언론들이요, 또 제가 봤을 때는 또 한동훈 이원석이 동맹 아니겠습니까? 요 와중에 또 언론들이 구라치지 마, 즉흥적 아니었잖아 요렇게 되면서 보도가 나오는데 MBN 단독 보도로 나옵니다. MBN은 취재원도 밝히지 않아요. 취재원도 밝히지 않고 취재 결과라고만 말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상 조율된 거였으면서 무슨 즉흥적이었다고 구라치냐 이런 식으로 MBN이 나옵니다. 그 취재원 누구예요? 취재원 보호하시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MBN은 이렇게 냈답니다.
도이치 사건 조사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도 명품 가방 조사까지 이루어질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총장이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검찰은 얘기하고 있고, MBN은 자기네들 취지원을 보호하면서 이거 다 구라래요 그러면서 사실상 조율됐던 거래요라고 MBN은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검찰하고 또 포인트가 즉흥적이었냐 아니냐, 요게 또 하나의 포인트고, 총장을 제꼈냐 안 제꼈냐 이걸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면서 감찰 조사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난리 버거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여러분 재밌는 게요, 이원석 한동훈으로 줄 서는 검찰, 윤석열로 줄 서는 검찰로 검찰이 두 개를 쫙 갈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민주당에 줄 서는 인간들도 연락이 많겠죠. 검찰은 역시 정치 검찰인가? 한 꼬라지들이 진짜 예술이다, 오늘 한번 또 그렇게 느꼈고요.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제3의 장소였냐 뭐야에 대해서 이제 계속 논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청 소환조사 지시를 어기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데 대해 일단 조사를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측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받기를 강력히 원했고, 검찰 입장에서도 조사를 마냥 미루기보다는 하루빨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여기가 이제 검찰의 변명이에요. 변명? 해명이지, 해명. 이거는 이제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검찰 관계자, 중앙지검 관계자라고 그 따옴표를 치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아니, 조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제3의 장소가 뭐가 어디가 중요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민주당 측 반응이 웃겨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라고 했냐면, 검찰에 출두해서 포토라인에 세워야 하는데 까비!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자, 제가 까비 이런 표현을 썼지만 그대로 기사 타이틀을 불러드리면, 민주당, 검찰, 김건희 포토라인 비켜간 소환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방식, 날짜, 장소 모두 김여사, 이렇게 세계일보 기사 제목이 이렇게 뽑혔습니다. 검찰청 포토라인 김여사 혼자만 유유히 비켜가, 이렇게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국회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있잖아요, 민주당이 또 까먹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까먹고 있냐면요, 여러분, 포토라인 금지시킨 게 누구냐? 문재인 정부였어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 누구?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앞으로 검찰청 앞에 포토라인 없습니다 라고 조국이 그렇게 포토라인을 금지시켰단 말이에요. 니네가 그렇게 금지시켰어. 그래서 저는 그래요, 김 여사가 검찰 출석 안 하고 제3의 장소 어쩌고는 비판할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어. 그래, 알겠어. 그런데 포토라인 가지고 비판하는 건 민주당이 그건 하면 안 돼.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민주당한테. 민주당의 원칙은 뭐냐? 포토라인에 대한 원칙은 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피의자 인권을 존중하는 게 당신들의 당론 아니야? 아니면 우리는 포토라인에 쓰면 안 되고 상대는 포토라인에 서도 돼, 이런 거야? 혹시 그런 걸 보고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나? 조국이 말한 포토라인 금지, 조국 법무부 장관이 말했던 포토라인 금지가 우리 편 금지, 상대편 오케이, 뭐 이런 거야? 당신들의 원칙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자, 포토라인이 없어진 건 조국이었다. 자, 요거는 이제 분명히 찝어가고 싶은 부분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검찰청 출두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깔끔하긴 해요. 깔끔한데 문제는 김 여사 측에서 검찰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검찰청에 비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여사가 조사를 받고 오는 게 가능했겠냐고. 제가 봤을 땐 여사도 이원석을 못 믿어. 그러면 만약에 여사가 비밀로 검찰청에 출두를 했다라는 사실이 조사받는 11시간 동안 밖으로 알려져.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밀 유지가 안 돼서 기자들이 다 몰려오고, 기자들이 몰려오면 유튜버들 다 출동할 거야. 그러면 여사가 조사받는 11시간 동안 검찰청이 기자, 지지자, 유튜버 완전히 포위돼서 김건희 나와라고 밖에서 막 난리가 날 거야. 거기 뺑 둘러싸는데 한 3,000명이면 충분히 둘러싸거든요. 모든 인권을 봉쇄하고 난리를 칠 거라고 민주당이. 그거 감내할 수 있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이원석이 장담할 수 있어? 없지. 정부도 그렇고 검찰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3의 장소가 픽이 된 건 그런 식의 망신주기 난리 버거지
그거를 피하려고 한 조치죠. 이건 뭐 서로가 믿을 놈 하나 없고 용산의 고립무원 상태를 반영한다고 봅니다. 용산이 확실히 비밀 유지가 된다라고 믿고 그리고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랬다면은 용산 검찰에서 그 조사받는 모습이 깔끔하지만 그거에 따른 위험 부담, 완전히 검찰 포위전, 김건희는 포위됐다,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으니까 검찰청에서 조사받는 건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고 저는 봐요. 그거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특혜니 뭐니 그러는데 참네. 여러분, 이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보자고요. 검찰총장이 이건 특혜다, 패싱이다, 이렇게 지금 이원석이 얘기가 나오고 있네. 원칙에 어긋났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하거든요. 난 이게 솔직히 말해서 역겹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런 멘트들이 역겨워요. 왜냐면요, 저는 이원석이 이거는 대놓고 돌팔매 쇼를 한번 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제가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정치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건 멍석말이다. 김건희 멍석말이, 뭐 윤석열 멍석말이, 뭐 다 있지. 뭐 조국 멍석말이도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정치적 진영 대립에서 돌팔매 쇼고, 그 멍석말이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검찰총장이 지금 김건희 멍석말이를 유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원석 총장이. 근데 이런 검찰총장을 믿고 출두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보고, 그게 용산의 입장일 텐데, 뭐 이거는 뭐 진짜 콩가루 그 자체라니까. 용산 윤석열 정부는요, 콩가루 그 자체. 한동훈과 이원석이 진짜 칼을 갈고 덤비고 있다. 2인자들이 자기네들이 소현세자가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한동훈과 이원석은 소현세자가 될 수 없다니까 이방원이 되고 싶은 거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뭐냐면 이성계가 될 수 없어. 이성계가 될 수 없고 자기는 영조가 돼야 돼. 야, 2인자를 죽이느냐, 킹을 죽이느냐, 킹슬레이어스가 되느냐, 2인자 죽이기가 되느냐, 서로 이건 갈 때까지 갔어요. 이게 권력의 1인자와 2인자가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그 우파들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가 정치력이 진짜 바닥이란 얘기죠. 자, 여기서 볼까요? 이 한동훈과 이원석이 이제 칼을 들고 덤비고 있는 상황인데, 김건희를 제거하겠다, 김건희를 제거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정국인데, 여기서 이 상황에서 나 죽여주세요 하고 이원석한테 목을 내미나? 윤석열 김건희와 2인자 그룹의 전쟁이 시작되어 있는 상태에서 김건희는 왜 목을 내밀지 않았느냐라고 세상에 욕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지금 그래요. 그리고 이원석이 수사 스타일에 대해서 지금 따져보고 싶은데, 자, 피의자에 대해서 일관되게 무지막지하게 포토라인 세우고 압수수색하고 철저히 하고 그러는 스타일이냐 이원석이? 그러면 또 그래, 일관성이 있다라고 쳐줄 수 있어. 근데 이건 당신 일관적이지 않잖아. 이원석은 일관적으로 이렇게 피의자에 대해서 이렇게 몰아붙인 스타일이 아닙니다. 2023년 11월 20일 법률신문 기사 얘기할게요.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서 36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민주당은 300여 차례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검찰은 수십 차례 강제 수사에 나섰지만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이재명은 여러분 자기 저서나 이런 말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검찰이 쫓아오면 휴대전화 먼저 폐기해라. 휴대전화는 절대로 뺏기지 말아라. 그게 이재명의 지론이란 말이에요. 뭐 동규형도 얘기했었고,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이재명을 상대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헛개비 같은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수사팀에서는 이 대표의 휴대폰 압수수색을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 그걸 빠꾸를 시켰냐? 이원석이 빠꾸 시켰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빠꾸를 시켰다고 2023년 11월 20일 법률신문 기사에서 이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와 관련돼서 또 한 달 전에 10월 23일 뉴시스 기사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원석의 워딩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당 대표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압수수색을 할 때는요, 직장, 집, 휴대전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직장인 대표실도 압수수색하지 않았고요, 집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고, 휴대전화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어요. 뭐 하자는 거일까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왜 이재명의 당대표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냐고 국정감사장에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원석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저희는 젠틀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안 했습니다. 저희는 검찰은 젠틀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안 했다. 젠틀하게. 자, 보세요. 이재명을 향해선 자택 압수수색, 그 다음에 핸드폰 압수수색, 당대표실 압수수색까지도 안 하면서 왜 안 하셨어요? 수사의 기본이고 압수수색이 기본인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젠틀하게 하느냐고 그랬어요. 하하.
이재명에 대해서 허당 압수수색을 하면서 숫자만 많이 하면서 민주당에서 300번을 했느니 뭐니 하면서 36번, 실제로는 36번이지만 민주당은 300번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식으로 숫자만 늘려서 정치적 명분만 키워주고 실질적인 압수수색은 하지도 않는 이런 허당인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게 젠틀한 거다. 이러니 이원석 검찰총장이 욕을 먹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이재명에게도 강경하게 했고 김 여사에게도 강경하게 했으면 그러면 이원석이 윤석열 되는 겁니다. 원칙의 검찰총장이 되고 떡상을 하는 게 되지만 이거는 이재명에게는 젠틀하게 하고 김 여사에게는 강경하게 한다. 이러면요 있잖아요. 속이 너무 보이는 거지. 이원석의 속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원석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이재명에게 철두철미하게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러고 김 여사를 잡아먹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왜 윤석열은 대통령까지 오는 정치적 코스를 밟았고 이원석은 왜 지금도 한동훈보다 쩔이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 회장을 구속시켰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우파들 입장에서는 왼수 같지만 뭐냐? 그 정도 급의 인물이 되는 거거든요. 아, 우리의 대장인 경제적인 대장인 이재용과 정치적인 대장인 박근혜 우파의 대장 두 명을 친인간이구나. 그렇게 되면 그 정도 급의 인물이 각인되고 보스급 이미지가 각인돼요. 그 상태에서 문재인한테 대드니까 우파로 넘어와서 우리 보스들 죽인 것처럼 저쪽 보스를 죽이게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파들이 품어준 거거든. 그리고 대장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우파로 넘어와 대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쪽의 킹들을 슬레이어즈하고 이쪽에 기준에서 이쪽의 대장이 될 수 있었던 건 이쪽 킹들을 쳤기 때문이라고. 근데 이원석은요 지금 좌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재명 따까리, 이재명 부하 요 정도 되는 겁니다. 요 정도. 그래서 윤석열은 일로 넘어와서도 대장이 됐지만 이원석은 지금 요렇게 플레이하고 왼쪽으로 넘어가면 따까리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요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와중에 진중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제는 포크레인으로 막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 너 한동훈 편인 거 알겠다. 진중권도 열심히 빨아대. 자 지금 이건 여러분 너무도 분명한 전선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대 한동훈 이원석이다. 그러면서 유재열 너는 어느 편 들 거야 이런 식으로들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참 콩가루도 요런 아주 그냥 곱디 고운 콩가루다. 그래서 달디 밤양갱도 아니고 곱디 고운 콩가루야 이런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고 저는 어느 편도 아닙니다. 잘들 하는 짓이다.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비읍시읒 얘기하죠. 저는 이 풍경을 보여주는 윤석열 김건희 1인자 그룹 한동훈 이원석 2인자 그룹 당신들 다 망했어. 당신들은 다 망했어. 요렇게 하면 4명 다 죽는다? 이원석은 잘하면은 이재명 따까리 하면서 살아남고 확실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은 셋이 싸우다 같이 죽는다? 이원석은 잘하면 이 전라도야 이러면서 너무나 명확한 지역 색깔 가지고 그렇게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원석은 그렇게 따까리 하면서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은 이렇게 가면 확실히 셋 다 몰락한다. 누구를 응원합니까 이 상황에서? 콩가루 곱디 고운 콩가루야. 자, 이 평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